안녕하세요. 에이드 연구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신대학교 손상호입니다. 제가 진행할 세미나의 주제는 익스프레스 도우미 미들웨어입니다. 각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미들웨어가 무엇인지 배우고, 라우터 미들웨어, 바디파서 미들웨어 등 자주 사용하는 미들웨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태 코드와 에러 객체, 오류를 처리할 미들웨어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미들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미들웨어를 호출하거나 요청 객체나 응답 객체를 변경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만들어주는 기능 외에도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중간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버에서는 요청 안에 포함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값을 사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 렌더링에서 화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처리 결과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서버의 응답 중간에 있으면서 요청을 처리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응답을 수정하는 함수를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들웨어는 다음 표와 같은 일을 하는데, 주로 요청이 서버에 실행하는 작업을 담당을 하고 라우트 코드를 좀 더 읽기 쉽고 관리하기 쉽도록 모듈화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낼 때 자료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거나 오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입니다. 다음 코드는 이전 장에서 사용한 코드인데요. 여기서 앱 객체가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라우트 코드 경로에서 다음에 오는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에 오는 이 중괄호 부분이 미들웨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터 미들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앱 제이슨 파일의 라우트 코드는 간단한 편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고 처리해야 할 라우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라우트 코드를 좀 더 읽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익스프레스는 라우터 객체를 통해서 라우트 코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단계별로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의 라우터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인스턴스 객체를 만듭니다. 이 라우터 인스턴스 객체를 사용해 가지고 이 라우터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라우터 객체를 사용해서 라우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요청 경로별로 묶어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들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이제 미들웨어를 등록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앱 유즈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실행할 미들웨어를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라우트 객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라우트 코드를 라우터 객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코드는 지난번에 배웠던 라우트 코드를 라우트 객체로 사용해서 만든 코드인데, 이 보시는 코드처럼 라우터 변수를 할당을 하고 라우터 메소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각 요청에 맞게 라우트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muse 함수를 사용해서 라우터를 등록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하고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우선 get 요청을 했을 때 이 해당 URL에 대한 get 요청을 했을 때 컨텍스트 페이지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델리트를 요청했을 때는 그 델리트에 맞는 이 작성한 코드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우터 객체를 사용해서 요청 경로별로 라우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에 실습에서 앱 get 대신에 라우터 get을 썼는데도 코드가 그렇게 간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라우터 객체에 있는 라우터 함수를 사용하면 요청 URL을 기준으로 라우트 코드를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래시 컨택트라는 URL에서 get 함수와 post 함수를 처리해야 된다면 라우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끝날 때 세미콜론을 넣어야 되는데, 이 코드 자체가 한 줄로 취급이 돼 가지고 세미콜론은 마지막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 코드는 JS의 코드를 요청 URL 별로 정리한 코드인데, 라우터를 사용해서 컨텍츠 슬래시 ID 이런 식으로 경로마다 실행할 함수를 연결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마다 실행할 함수를 연결하면은 라우트 코드를 읽기 쉽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드도 서버를 실행하고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 제이슨 코드에서는 라우터 코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코드가 뒤섞임으로 기능별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특히 그 로그인 관련 라우트, 연락처 관련 라우트처럼 애플리케이션을 라우트 2가지 이상 사용을 한다면 라우트 코드를 각각 다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앱 제이슨 파일에서 라우트 코드만 분리해 가지고 컨택트 라우트 JS라는 모듈로 만들고 앱 JS에서 그 모듈을 가져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라우트 관련 모듈만 따로 저장할 폴더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VS 코드에서 라우트 폴더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근데 이제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로 호출 경로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이슨 코드에서 라우터와 관련된 코드만, 이 부분만 선택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낸 코드는 방금 만든 라우트 파일, 이 컨택트 라우트 제이슨 파일에 붙여넣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임포트한 후 라우터를 만드는 코드를 추가하고 라우터를 외부로 내보내는 모듈 익스포트 문을 추가합니다. 앱 제이슨으로 돌아와서 라우터 변수가 들어간 이 코드들은 삭제를 하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새로운 경로로 앱 유즈 함수를 사용해서 미들웨어를 새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썬더 클라이언트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모든 요청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방금 작성한 그 컨택트 라우트 제이슨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엔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소스 코드를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이 라우트 코드는 모두 그 슬래시 컨택트 폴더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들웨어에서 실행하는 코드에서 그 기본 경로를 그 슬러시에서 그냥 슬래시 컨택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서는 이 슬래시 컨택트 폴더를 빼고요. 완성된 앱 제이슨 코드를 보면은 그 전에 코드랑 딱 비교했을 때 코드가 훨씬 간결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로 연결을 하면은 코드가 복잡해지지 않으면서 하위 폴더별로 여러 라우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우트 get과 라우터 get 함수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우트 get은 지정한 경로를 통해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콜백 함수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라우터 get 함수는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콜백 함수가 여러 개일 때 라우트에서 경로를 한 번만 지정하고 실행할 요청 방식을 나열합니다. 하나의 경로에서 한 가지 요청만 한다면 라우트 get처럼 간단히 작성해도 되고, 하나의 경로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처리해야 할 때는 이 라우트 get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콜백을 나열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바디파스 미들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디파스 미들웨어는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요청 본문에 담긴 것을 파싱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요청 본문에 어떤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함수가 달라집니다. 익스프레스 4.16.0 버전부터는 바디파스 함수 중 일부가 익스프레스 자체에 포함이 돼가지고 제이슨이나 URL 인코디드 형식의 함수들을 처리하겠다면 이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스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되시고요. 만일 로우 함수나 텍스트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제 바디 파서를 직접 설치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디 파서로 요청 본문을 한번 파싱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작성한 라우트 코드는 create contact라는 이러한 간단한 텍스트로만 표시가 됐었는데, 실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는 폼이 제공되고 그 폼에서 추가하기를 눌렀을 때 포스트 요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저희는 폼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여기서는 포스트 요청이 있을 때 제이슨 형식의 자료를 서버를 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습 과정에서는 서버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이 실습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 슬래시 경로에 포스트 요청 코드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이 require body 내용에서 네임과 이메일, 폰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네임, 이메일, 폰에 할당을 합니다. 네임이나 이메일, 폰 중에 하나라도 값이 없을 때에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상태 코드 이 400을 입력하고 필수 값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로 요청을 하고,
이 해당 요청 URL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바디에서 바디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네임, 이메일, 폰 자료를 입력을 해보면 그 타입 에러 메시지와 함께 터미널에 undefine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에러가 나오냐면 require body의 네임 속성을 가져와서 변수에 할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require body 내용을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면 이 내용들을 JSON 형태로 파싱을 해야 됩니다. JSON을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냐? JSON 자료는 아까 그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JSON은 그 익스프레스 내장 함수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use 익스프레스 JSON 방금 그 전에 말했던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미들웨어를 등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드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터미널에 네임, 이메일, 폰 입력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 프로토콜에서는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태 코드를 전송을 합니다. 요청과 응답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요청이 잘못되었거나 서버에서 자료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페이지를 요청할 때 등 오류 상황에 대한 상태 코드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들웨어 함수를 사용해서 상태 코드에 따라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상태 코드는 다음 5개 정도, 400, 401, 403, 404, 500 이 5개 정도입니다. 익스프레스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감지할 수 있고 그 오류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들웨어 함수를 사용해서 오류를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류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함수에는 이 error, require, response, next 이 항상 4개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런 식의 코드고, 그리고 이제 에러는 발생한 오류에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데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메시지,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거나 오류 이름을 나타내고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상태 코드가 이제 400대 400 타땡땡 5땡땡 이런 코드가 아니라면 이제 500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정보가 담겨 있고요. require는 요청의 객체를 의미하고 response는 응답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ext는 다음 미들웨어를 호출을 하는데, 미들웨어 함수를 만들 때는 이 next 인자를 사용해서 다음에 실행할 미들웨어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오류를 처리할 미들웨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폴더에 이런 해당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에러 핸들러 JSON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합니다. 상태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의 값을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상태 코드를 이렇게 50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 코드에 따라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문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미들웨어 함수가 완성이 됐으니까 app.json 파일에서 미들웨어를 등록을 합니다. 코드 맨 앞에 에러 핸들러 모듈을 인풋한 다음에 미들웨어를 등록하는데, 오류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는 라우터가 실행된 후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app listen 코드 이제 바로 앞에 muse를 사용해서 오류 처리 미들웨어를 등록합니다. 이제 작성한 오류 처리 미들웨어가 제대로 동작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p-get 함수를 이용해서 그 /test 경로로 get 요청을 하면 강제로 오류를 만들고, next 이 에러 함수를 실행해서 오류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오류는 이제 이 에러 핸들러 JSON 파일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이 요청 URL을 입력하고 get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에러 핸들러 JSON 파일에서 그 지정한 대로 타이틀과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401 보시는 이 타이틀 이렇게 똑같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실습을 위해서 방금 테스트한 코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라우터 객체를 사용해서 라우터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익스프레스에서는 사용자가 미들웨어 함수를 직접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만든 미들웨어 함수도 앱 유즈를 사용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미들웨어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에 포함되어 있는 미들웨어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미들웨어 함수를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미들웨어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 코드처럼 실행을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들웨어 함수는 요청 객체나 응답 객체를 변경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요청 객체나 응답 객체의 속성을 가져오거나 값을 수정하는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 앞에
간단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슬래시 경로에서 get을 요청하면은 이 요청은 require 객체에 담겨서 함수로 넘어오고 요청에 대한 응답은 이 response 객체에 담기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response send나 response render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응답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슬래시 경로에서 get 요청은 이 함수에서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를 처리할 때 함수 안에서 응답이 종료되지 않고 그 결과를 다음 함수로 넘겨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next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다음 미들웨어 함수로 연결을 합니다. 이 다음 코드는 request time 이라는 미들웨어 함수를 작성한 것인데, 이 함수에서는 응답을 종료하지 않고 다음 미들웨어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request time 함수 안에 next 함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미들웨어 함수에 있는 이 next 함수는 현재 미들웨어와 바로 다음에 오는 미들웨어를 연결합니다. next 함수를 사용해서 미들웨어를 한번 호출해 볼 건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처리하는 미들웨어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muse 로거 이 코드가 슬래시 경로를 처리하는 라우트 코드 전에 있죠. 지금은 이 상태에서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각 요청 URL에 get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터미널에 유저 로그드가 뜨고, 뭐 이 요청 URL이든 여기다가 이제 컨텍츠 경로의 이제 URL이든 보시면은 터미널 창에 이제 유저 로그드가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m 유저 코드가 약간 여기 있었고, 이제 라우트 코드 이 슬래시 경로의 라우트 코드 다음에 있을 때는 똑같이 썬더클라우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슬래시 경로 요청 URL이 슬래시 경로일 때는 저 유저 로그드가 뜨지 않고 그냥 응답하면 헬로 노드만 표시가 됩니다.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슬래시 컨텍츠를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유저 로그드가 표시된 후에 응답 화면에 컨텍츠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미들웨어는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들웨어의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들웨어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요청 객체나 응답 객체의 기존 속성 값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슬래시 경로로 get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이 발생한 시간을 함께 표시하는 미들웨어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이 request time 미들웨어 함수인 이 request time에는 require와 response, next라는 매개 변수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require 객체가 요청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를 활용해서 요청한 현재 시간을 알아내고 이거를 이제 현재 시간을 문자열로 바꾸고 이 require 객체의 request time 속성에 할당을 합니다. 다음으로 muse 함수를 사용해서 request time 미들웨어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요청을 통해서 요청 시간을 받으려고 하는데, response send 함수는 그 컨텐트 타입 헤더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괄호 안의 내용을 HTML로 간주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리셋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폰스 셋 함수를 사용해서 그 컨텐트 타입을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이 코드를 썬더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방금 만든 require request time 값이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고 그 현재 시간도 이렇게 잘 텍스트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들웨어 함수 안에서 필요한 경우 요청 객체나 응답 객체의 정보를 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습을 위해서 이 관련 코드들은 삭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